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5-2026년 OECD 세계 경제 전망, 주요국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OECD는 6월 3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OECD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을 했고, 물가 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3.2%로 전망을 했습니다. OECD는 매년 5, 6월과 11, 12월에 전체 회원국 대상 본전망을 발표하고 매년 3월과 9월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G20 국가의 중간 전망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망은 본 전망입니다. 이번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Tackling Uncertainty, Reviving Growth, 불확실성에 맞서고 성장을 되살린다라고 했습니다. 또 글로벌 이코노믹 아웃룩 10절 트레이드 팔리시 어서선티 위켄스 그로스라고 했습니다.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성장이 약화되면서 세계 경제 전망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역 장벽 확대, 금융 여건 악화, 기업과 소비자 심리 약화,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이 지속될 경우에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2.9%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성장 둔화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은 실효 관세율 상승,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성장이 상당히 둔화되어 올해 1.6%, 내년 1.5%로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충격, 경제 정책 불확실성 고조, 순이민 둔화 및 연방정부 인력 축소 등을 꼽았습니다. 유로존은 지속적인 자본 지출,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 등이 무역 갈등 영향에 상쇄하여 올해 1.0%, 내년 1.2%로 전망을 했습니다. 독일은 올해 0.4%, 내년 1.2%로 전망을 했고, 프랑스는 올해 0.6%, 내년 0.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소비와 투자 증가가 대외 수요 감소로 상쇄되어 올해 0.7%, 내년 0.4%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관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되나 재정 부양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여 올해 4.7%, 내년 4.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도는 올해 6.3%, 내년 6.4%로 전망을 했고, 인도네시아는 올해 4.7, 내년 4.8%로 전망을 했으며, 브라질은 올해 2.1%, 내년 1.6%로 전망을 했고, 남아공은 올해 1.3%, 내년 1.4%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주요국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를 순서로 보면은 인도가 6.3%, 아르헨티나 5.2%,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4.7%, 티르키예 2.7%, 스페인 2.4%, 브라질 2.1% 등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경우 G20 국가는 올해 3.6, 내년
3.2%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성장률 물가 전망에는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있으며 경기 둔화의 정도와 기간은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OECD는 이번 전망에서 주요 20개국의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의 3.8%에서 3.6%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8%에서 3.2%로 상향 조정했고 올해 말에 4%대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어 관세 인상으로 인한 교역 비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일부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무역 장벽 강화 또는 급격한 변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장기화, 위험 자산 재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 촉발 우려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방 요인으로는 무역 장벽 완화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전망이 점점 더 도전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무역 장벽의 실질적 증가, 금융 환경의 긴축, 소비자 및 기업 신뢰 악화, 정책 불확실성의 고조가 지속될 경우에 성장 전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3월에 발표한 1.5%보다 더 낮추어 1.0%로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관세 및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 투자를 제약하는 한편 민간 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2025년 후반 이후에 회복을 예상했습니다. 성장률은 올해 1.0%로 보았고 내년은 2.2%로 크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인 올해 2.1, 내년 2.0%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OECD는 내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는 가계 소비는 실질 소득 증가와 고용시장 여건 개선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기업 및 주택 투자도 올해 2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가도 2%대 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권고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 운용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통화 정책은 내수 부진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여 출산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OECD가 세계 경제 전망에서 제시한 정책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의 글로벌 정책 권고로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및 무역 긴장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높은 불확실성과 임금 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경로의 확립을 제언했습니다. 국가 부채 상한 증가는 전 세계 정부에 대한 재정 압박을 증가시킬 수 있고 긴축된 금융 상황은 저소득 국가의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주식시장은 최근의 하락세에서 회복되었지만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새로운 무역 장벽이 해제되면은
글로벌 성장 전망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감소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중동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도 투자 인센티브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초기에 무역 비용이 상승하여 임금 및 물가 압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무역 긴장이 더 심화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총수요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서 정책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출 압박에 직면한 각국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역에 대한 상당한 압박,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만한 성장 전망으로 인해서 생활 수준을 강화하고 경제적 경쟁력을 정진하는 야심찬 구조개혁 정책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기업 투자, 혁신, 생산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대화를 통해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모든 문제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규칙 기반 글로벌 무역의 경제적 이익을 보존하여 경쟁, 혁신, 생산성, 효율성 및 궁극적으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